10년 만에 꺾였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자기 개인 집에 대한 이 공시가격도 이제 열람이 이제 가능합니다. 이 지역별로 보니까 세종이 30.68% 하락해서 가장 많이 떨어졌고요. 네. 인천이 24% 하락, 대구가 22% 하락, 경기도 22% 하락, 대전이 21% 하락이고요. 서울은 이제 17.30% 하락을 했는데 일단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적게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 같지만 공시가가 떨어진 건 집값이 그만큼 떨어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네, 일단 1차적으로는 그 최근 집값 하락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16.84%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번에 보면 이제 공시가는 18.61%니까 이게 실거래가 지수 하락보다도 지금 더 떨어졌잖아요. 네. 이 부분은 이제 2차적으로 이 공시가를 보수적으로 반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른바 그 공시가 현실화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세 대비 공시가의 비율인데 예. 이게 지난해 71.5%에서 올해는 69.0%로 2.5%포인트 하락을 시켰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실거래가 10억 원인 아파트 올해 이제 공시가격은 6억 9천만 원으로 나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동안 그 문재인 정부 때부터는 이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 이러면서 앞으로 2030년까지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이런 이유가 나온 이유가 이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시세보다도 현저하게 낮은 공시가격으로 이제 세금을 내다 보니까 이거 좀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시세와 공시가격을 가급적 맞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네. 근데 뭐 최근 몇 년간 집값이 너무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너무 오른 집값에 대한 이제 불만들이 또 커졌고요. 또 자칫 잘못하다 보면 이 공시가가 오히려 현실가율보다 이제 더 높아지는 이런 상황도 일부 주택에 나오다 보니까 이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 난 이후부터는 이 보유세를 좀 깎겠다 이제 이런 공약을 내세우면서 네. 이 현실화율 목표치를 80%로 낮추고 이 달성 기간도 2040년으로 연장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조세정연구원 같은 데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공시가율을 낮추겠다라는 그 정부의 의지가 이제 반영이 되면서 실제 실거래가가 떨어진 것보다 더 공시가가 더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우리가 뭐 조세형평성 얘기도 했지만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게 결국은 세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공시가가 제가 18.61% 전국 평균으로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제 정부가 발표한 걸 보면 보유세는 적게는 20% 많게는 한 40~50%까지 지금 줄어들도록 지금 됐다 이렇게 지금 시뮬레이션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이유는 이 공시가가 떨어진 것도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정부가 종부세제를 개편을 했고 예. 또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걸 또 떨어뜨렸기 때문에 이 재산세, 종부세 그 같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 보유세 자체가 큰 폭으로 그러니까 실제 집값이 떨어진 것보다 더 크게 보유세가 이제 감면이 됐습니다. 이 종부세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알고 계십니다만 올해부터 다주택자의 경우는 기본 공제 금액이 6억에서 9억으로 올라갔었고요. 네. 1주택자도 이제 11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만큼 이건 보유세 감면액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지난해 이제 6월에 6.16 대책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을 했던 이런 부분들이 모두 이제 적용이 되다 보니까 보유세 부담이 생각보다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원래 그 윤석열 정부는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를 돌리겠다 이랬는데 이번에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오히려 2020년보다도 세부담이 20~30% 정도 더 줄어들게 된 지금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주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네, 그 국토부가 이제 시뮬레이션한 이제 자료를 보니까요, 공시 가격이 3억 9천만 원, 이러면 한 시가 한 5억 정도, 5억 5천만 원 정도 이제 집이 됩니다. 네. 이런 집의 경우는 지금 2022년에 우리가 보유세로 63만 원을 냈는데, 네. 이번에 개편이 되면 45만 원을 냅니다. 그러니까 한 18만 원 정도 절감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모든 공시 가격대에서 이제 보유세가 줄어듭니다만 역시 이제 세금의 특성상 고가 주택일수록 세금 감면이 아주 큽니다. 지금 국토부가 낸 자료 중에서 지금 가장 낮은 그 공시 가격이 지금 9천만 원대 있는데 이러면 한 시가 한 1억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집입니다. 네. 이런 집은 보니까 보유세가 감면이 한 7천 원 정도 되는데
공시가격 10억 5천만 원, 그러니까 시가로 한 17억, 18억 정도 되는 집은 보니까 보유세가 123만 원이 감면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가 38억, 그리고 공시가격으로 한 26억 정도 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331만 원 가량 보유세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금의 특성상 모든 보유세가 이제 줄어듭니다만 고가주택을 보유할수록, 그리고 특히 다주택, 고가 다주택자일수록 세금이 아주 크게 줄어들도록 지금 설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거는 뭐 사실상 부자 감세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뭐 지금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가의 주택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들한테 세금 감면 효과가 쏠리고 있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아파트 몇 군데도 지금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네. 뭐 마포의 뭐 대표적인 아파트인 뭐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네. 그리고 이제 아파트 이렇게 한 두 채 정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지난해 대비해서 세금이 한 3,800만 원 정도 줄어들고요. 예. 감면율이 무려 71%까지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저희가 또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지방에 한 5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는 경우, 이런 또 다주택자도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예. 쉽게 말씀드려서 서울에 한 채 있고 또 지방에 한 채 있는 이런 경우도 지금 한 군데를 보니까 보유세가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줄어들도록 지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파트마다 그 가격에 따라서 좀 편차는 있습니다만, 네. 대체적으로 다주택자의 경우는 거의 뭐 작년 대비해서 50%, 60%까지 보유세가 줄어드는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주 원인을 굳이 따지자면 종부세가 크게 그러니까 감면이 이루어진 게 주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보유세는 이제 크게 저희가 이제 재산세, 종부세 이제 두 개를 보는데요. 예. 역시 이제 종부세가 이제 그 보유세에서 이제 차지하는 그런 이제 비중이 큰데, 이번에 일단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고, 또 지난번에 이 감면율을, 그러니까 감면 공제율을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 이 종부세를 내지 않는 그런 주택들이 지금 대폭 늘어납니다. 올해 1주택 기준으로 지금 종부세 납부 대상 주택을 보니까 한 23만 가구 정도 나오는데요. 네. 작년에 45만 가구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1주택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10억 이상 넘어가는 이런 주택 수를 보면 지금 작년은 한 절반 수준으로 그렇네요. 종부세 부과 대상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마포에 있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전용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도 올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포의 이제 대표적인 아파트입니다만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종부세를 내지 않을 정도니까 종부세를 내는 아파트 상당히 이제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국토부가 보유세가 줄어들면 복지 혜택이 늘어난다. 이런 논리를 내세웠다고요? 네, 이게 보통 이제 그 국토부가 이런 관련된 자료를 내면 주택 얘기만 하는데, 이번에 좀 특이하게 이제 복지 얘기를 좀 했는데요. 네. 이게 왜냐하면 이제 공시 가격이 이 보유세 산정 외에도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가 국가장학금 이런 이제 각종 그 복지제도 수급 심사에 활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이게 일부 이제 부자들만 혜택이 아니라, 그러니까 비싼 주택에 사는 분들만 혜택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혜택을 본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단 이 자료를 지금 내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기초생활보장제도 혹은 국가장학금 지급할 때 보면 이제 가구별 소득 인정액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이때 이제 재산을 이제 소득으로 환산을 해서 이제 더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공시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이 떨어지고, 그래서 어떤 분들 중에서는 못 받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수급 대상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걸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번 보유세 인하로 이번 공시가격 인하로 인해서 보니까 건강보험료도 사실 영향을 받는데, 예. 그게 이제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뭐 소득 재산 기준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인데요. 보니까 이번 공시가격 인하로 인해서 월 평균 한 3,800원 정도 건강보험료가 인하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고요. 또 근로자녀 장려금 같은 경우도 수급 대상이 올해보다 이제 32만 가구 늘어나서 이 공시가격이 떨어지면 복지 혜택도 늘어난다, 이렇게 지금 또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논리가 공색해 보이는데요. 이게 왜 이런 논리를 만들어내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많은 세금을 인하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제 비판 여론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게 예. 사실은 이제 혜택이 이제 일부한테 몰리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들한테도 복지 혜택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기 위한 건데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이것만 보면 저희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게, 아니 세금은 준다는데
지금 복지는 는다. 지금 이런 주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쓸 돈이 줄어드는 건데. 네. 이 지금 보니까 이번 지금 어제 그 어제 국토부가 이 종부세 그러면 전체적으로 세금이 얼마 주느냐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추정을 해보니까 한 2조 원 가량 세수가 지금 감소를 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금은 2조가 줄어드는데 또 복지 혜택은 늘어난다. 그럼 이 말은 어딘가는 다른 세목에서 증세를 하든가 아니면은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복지가 줄어든다. 이제 이 말로도 지금 저희가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어제는 이제 공시 가격을 발표를 했으니 이제 이걸 하지 않습니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뜻하지 않은 곳에서 세금이 오르거나 아니면은 이제 복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정부가 고민하는 게 지금 유류세 관련된 부분인데요. 예. 지금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너무 올라서 우리가 유류세 지금 감면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지금 이제 과거처럼 지금 되돌리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부동산 쪽에서 감소하는 것들 그리고 또 유류세 감면으로 인한 세수 부족 그리고 얼마 전에 또 K칩수법이라고 여기 이제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데요. 반도체 같은 부분에 이제 세금 공제를 많이 해주겠다 이런 것인데 여기서도 또 세금이 많이 줄다 보니까 정부가 어디선가 지금 국세는 발행은 안 하겠다고 했으니 지금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유류세를 되돌릴까 이런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된 것보다 보유세를 더 얻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 뭡니까? 네, 어제 지금 정부가 발표를 안 한 게 예. 지금 공정시장 가입 비율이 60%로 지금 하향 조정됐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작년에 이제 한시적으로 60%를 낮췄습니다.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떨어뜨려서 보유세를 낮춰주겠다라는 건데 요거를 지금 80%로 지금 다시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거 60% 할 거냐 80% 할 거냐 물었더니 지금 답을 하지 않아서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시뮬레이션도 이제 작년 기준으로 60%로 했는데요. 근데 정부 입장으로서도 종부세 감면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네. 요거 지금 80%로 지금 올리고 싶어하는 지금 움직임이 저 안에 있는 것으로 지금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또 60에서 80% 올리게 되면 또 언론들은 이 80%로 인상이 됐을 때 또 아마 또 세금 계산을 또 다시 하게 될 텐데요. 예. 그러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줬다가 또 뺏는 꼴이 되다 보니까 이 여론의 움직임이 아마 또 정부는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수 감면 폭이 크다 보니까 정부는 지금 당분간 요거를 되돌릴지 말지 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읽기 경향신문 박병렬 경제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북에 건조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그 밖의 지역도 비가 그친 후 대기가 다시 건조해지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발생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영동과 남해안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아침부터 모레 오전 사이 5에서 10mm의 비가 가끔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5도, 광주 7도 등 전국이 영하 1에서 13도로 찬 공기가 유입돼 쌀쌀하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 내륙 산지와 충청 내륙은 0도 내외로 내려가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구 17도 등 전국이 9에서 1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역과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과